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호주에 와서 유학도 하고 이민도 오고 워킹홀리데이도 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간간히 누가 어떤 한국 사람이 호주에 처음 왔을까 하고 궁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빨라야 1970년대쯤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이민자는 언제쯤 처음 호주에 도착했을까요? 멜버른 대학교 송지영 교수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약 150년 전에 호주에 온 존 코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밝혀냈습니다. 송지영 교수에 따르면 1876년 호주에 도착한 존 코리아는 호주 최초의 한인 이민자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송지영 교수의 새로운 연구를 통해 19세기 호주에 온 초기 한인 이민사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호주 이민자 존 코리아 씨는 1924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수님이 밝혀낸 사실은 호주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연구하던 중 19세기 말 호주에 도착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있었음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1876년 로키엘호를 타고 호주에 도착한 존 코리아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배의 승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아 본명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배가 중국 상하이와 호주를 오가며 차를 나르는 무역선이라는 기록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정확한 한국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894년 그분의 귀화 자료를 살펴보면 그는 뉴사우스웨일스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골골에서 양털깎이로 일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는 35세의 코리아 출신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94년 당시 조선의 국가명은 코레아, 꼬리, 깔리 등 다양한 표기법으로 쓰이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코리아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알파벳 순서에서 앞서기 위해 일본이 한국의 영어 국가명을 C에서 K로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연방 이전 시기와 19세기 말 당시 이 시기에는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호주 아웃백에서 양털깎이, 광부, 진주채취 잠수부, 외륜슨 선원 등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유럽 여성과 결혼하고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연방정부 설립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백호주의로 인해 수많은 초기 동양인 이민자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한인 이민자 존 코리아는 1876년에 호주에 도착하고 1894년에 호주로 귀화했습니다. 귀화 전인 1879년에는 브로큰힐 인근에 있는 실버턴에서 광산권 획득을 시도한 바 있고 1889년까지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양털깎이 등을 하며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존 코리아는 귀화한 다음 해인 1895년에 소호주 쿨가디에서 광산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소호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당시 광산권 허가 담당자였던 퍼시필딩의 정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닌 지역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전라도에 사는 외국인 귀화인이 경상도 가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것이랑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존 코리아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뉴사우스웨일스 브로큰힐 북부 화이트 클리프에서 다시 도전장을 던졌고 1903년 마침내 광산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광산 채굴로 약간의 돈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02년에는 한 지역신문에 미스테리 수표 분실 사건을 하는 제목의 존 코리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존이 당시 돈으로 150파운드에 달하는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수표가 겉과 안이 바뀐 채로 접히어서 다시 같은 경기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불행히도 존 코리아는 말년에 결핵에 걸렸고 애들레이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세군이 운영하던 한 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당시에 존 코리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에는 존 코리아의 출생지가 재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10년 주권을 잃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그의 출생지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쓰여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 존 코리아가 한국 출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24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이웃 주민이거나 동료로 예측되는 이블린과 리처드 로버슨 부부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에블린은 1924년 8월 6일 지역신문에 존 코리아의 장례식을 위한 광고를 냈습니다. 그는 밀두라에 있는 니콜슨 포인트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것으로 호주의 역사와 아웃백의 동양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송지영 교수님이 말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잘 알려진 중국인 광부들이나 퀸슬랜드주와 소호주주에 역시 잘 알려진 일본인 진주채취 잠수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기록되지 않은 잊혀진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존 코리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호주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1876년에 그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은 니켈 시계와 전쟁 채권을 포함한 425파운드, 현재 시가로 호주 달러 38,000불가량의 저축이 전부였다. 안타깝게도 존 코리아의 사진은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만약 존 코리아에게도 생존한 자녀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호주 사회에 코리아성을 가진 3세대, 4세대의 제후 한인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같지만 그가 남겨진 꿈과 도전 정신, 지역 사회와의 우정은 아직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호주 최초의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존 코리아를 기억하며 그가 편히 잠들어 계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